여러분들에게 한번 맞춰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새롭게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이창세 목사의 메시지도 은혜롭지만 그 메시지를 먹고 자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그림을 그려 나가는지에 대한 우리 학생들과 나사렛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창세의 순캐치북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가이드만 해줍니다. 그래서 유희열처럼 저는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제 패널이 나와서 오늘의 주인공이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삶 속에서 또 그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 삶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이제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리 쉽지 않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우리의 시간들은 너무 적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삶의 현장에 있는 한 순장이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어떻게 잘 살아오고 있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앉기 전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뭐 저는 잘 알지만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4학년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용현 순장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자기관리라는 영역인데 사실 이렇게 대본도 짜고 이랬는데 기도회를 하면서 다 까먹어서 진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기관리 영역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의 삶에 자기관리라는 영역을 통해서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 어떠한 성장을 경험하게 해주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제가 몇 지체들한테 돌발성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 성적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을 공개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긴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의미에서 대학교 1학년 때 들어왔을 때 어떻게 생활했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어쨌든 자기관리라는 파트니까 제가 1학기 때 CC를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이제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뭐 동아리 활동도 처음 한번 가보긴 했는데 다른 동아리 활동도 재밌었고 어떤 동아리 활동이었어요? 태권도 동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중앙 동아리라서 되게 모임이 엄청 많았어가지고 그 태권도 동아리랑 이제 학과 이제 친구들도 막 사귀게 되니까 재밌어가지고 병행하다 보니까 이제 CCC에서 하는 이제 수모임과 이제 공동체 활동들은 사실 제 시간과 계획을 침범한다 생각해서 잘 나가지 않았었어요. 1학년 때는. 순장님 속을 많이 썩였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아빠 순장님이 연락이 올 때면 이제 딴짓하고 있는데 이제 전화 안 받고 이제 그랬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1, 2학년 때 그 생활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이제 그러면서 그게 이제 자기 관리로 이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었는지 그래서 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풀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학년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감사하게 여름 수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CCC 활동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1, 2학년 때는 여전히 이제 그 많은 일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계속 많은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 일들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제대로 내가 이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여겼던 건 첫 순장의 삶을 살 때였어요. 이제 제가 3학년 때 순장이 됐는데 그때 첫 순장을 살면서 동시에 대표 순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때 엉터리로 살아도 대표 수장 시켜준 겁니까? 2학년 때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1학년 때는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렸지만 2학년 때 열심히 살면서 이제 3학년 때 대표 순장도 이제 어떻게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정말 첫 순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한 영혼을 키운다는 게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 삶이기도 하고 동시에 대표 순장이니까 이제 사역을 이제 꾸려가고 계획하고 또 이제 모든 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과 동시에 학과 공부도 해야 돼서 제가 공대다 보니까 연구실 생활에서 이제 그 세계를 병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불가능한 삶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수업을 이제 전공 수업을 들을 때 카톡이 와서 봤더니 오늘 리트릿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트릿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리트릿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공 수업을 못 듣고 리트릿을 계속 이렇게 짜고 리트릿을 때로는 이제 계획하고 갑자기 막 일이 저에게 막 몰려오고 그때 담당 강사님한테 화 안 났어요. 아 안강사님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이 계속 밀리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학과 공부에 차질이 생기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이제 학과 공부를 이제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성적도 떨어지게 되고 이 삶이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예배 시간과 사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제 공부해야 된다고 막 생각이 드니까 이제 점점 밀리다 보니까 나중에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게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였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지체들과의 교제. 그거는 이제 눈에 바로 나에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사실 그걸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 3학년 1학기 때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3학년 2학기 때 제가 휴학을 하게 됩니다. 왜 휴학을 했어요? 하나는 이렇게 하다가는 3학년이 끝나버리면 학과 공부는 포기하게 될 것 같아서 조금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내가 뭘 놓친 게 아닌가라는 좀 이렇게 돌아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2학기를 휴학하게 됩니다. 군대를 그때 저는 늦게 갔어가지고 거의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막다른 골목까지 가니까 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런 자각이 좀 생겨지게 된 거네요, 그죠? 크게 경험이 돼서 그래서 아까 학점 얘기가 나왔는데 미안하지만 좀 학점을 뭐 3학년 하여튼 떨어진 데까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어디까지 갔었는지.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네. 낮을 수 있는데 뭐 3점대 초반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3점대 초반을 떨어졌다고 해서 떨어졌다고 말한 겁니까 그거? 아이고 저희 이제 동생이 많다 보니까 국가장학금 받아야 돼서 그런 경각심으로 3점대 초반까지는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공부를 안 해서 사실 그 3점대 초반이 정말 실력 있게 이렇게 했다기보단 정말 교수님이 그냥 은혜로 준 점수라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관리의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게 됐고 또 이제 무엇이 계기가 되어져서 이제 자기 관리가 이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쭉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저의 시간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휴학의 기간 동안 또 이제 군대 2년의 시간 동안 내가 뭘 놓친 건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생길 때 균형 잡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어떻게 항상 이렇게 분주한 삶을 왜 나는 항상 분주한 삶을 살까라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발견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시간 관리를 정말 못하고 있었다는 거여가지고 이제 평가해 보니까 제가 목표도 잘 못 세우고 사실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하는데 그 목표에 맞게 시간 관리를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이제 고민으로 바뀌게 됐어요. 이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지라는 이제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감사하게 이제 그 시간 관리 도구인 이제 3P 바인더 CCC에서 준비한 네, 그거를 이제 저는 배우게 됐고 이제 그거를 배우는 것과 동시에 제가 대학생 때 사실 책을 거의 안 읽었어요. 공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안 읽어서 나도 공대생인데 공대생을 자꾸 욕하는 분위기를 공대생 책 많이 저만 그래서 책을 많이 안 읽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자기계발서를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 잘할 수 있지? 하고 이제 말씀도 사실 적용해야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배운 걸 지식으로 남기지 않고 내 삶에 하나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이제 자기계발서를 시작으로 이제 독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사실 첫 번째 적용했던 게 뭐였냐면 저의 취침 시간과 사실 기상 시간을 통일시키는 거였어요. 제가 과제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밤을 새진 않았지만 막 새벽에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는 스케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이 시간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졸리니까 아침을 뛰면서 산책하고 12시에 자기 위해서 이제 일을 제때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통일이 되니까 삶이 리듬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을 계획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낭비하는 시간들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낭비적으로 그냥 썼다면 계획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 계획에 맞게 내가 시간을 쓸 수 있는 조금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우리 영현영제 동기들 우리 여기도 앉아 있는데 노는 거 좋아하고 막 게임 좋아하고 막 그런데 그 막 게임 같이 하자고 그럴 텐데 그 12시에 자는 게 가능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겠다고 해도 12시에 픽스 시키는 게 가능했어요. 솔직히. 지금은 사실 가능한데 네. 옛날에는 정말 그래서 계속 시도하고 실패하고 이걸 정말 반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주변에 어쨌든 얘기를 하고 제가 12시에 이렇게 잘 생각이고 또 이제 6시에 일어날 거라는 걸 사실 처음에는 제가 말했을 때 뭐 주변에서도 사실 저 이렇게 친한 순장님도 뭐 그거 얼마나 가겠어 이렇게 작심삼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규는 뭐라고 반응했어요? 성규 순장님은 저랑 같이 안 살아가지고 같이 안 살았어요. 네. 근데 뭐 작심삼일이라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도 작심삼일인데 네. 사실 그 옛날에 엄청 이렇게 깊게 와닿던 게 뭐냐면 작심삼일이 계속 반복되면은 사실은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실패해도 그냥 다시 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시도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밤에 1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것, 네. 뭐 내가 예전에 들을 때는 5시 반에도 일어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뭐 절대적으로 잠이 부족할 때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럴 때라든가 또는 시험 기간이 있어서 시험 기간에는 보통 뭐 밤을 새우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좀 사례를 좀 들어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6시간을 이렇게 제가 이건 찾은 건데 원래 처음에는 5시 반에도 일어나 보고 이제 7시에도 일어나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 나는 6시간은 자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찾았고 그러면서 피곤할 때도 때로는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사실 낮잠인데 15분 자면 되거든요. 저는 15분으로. 네, 근데 이것도 제가 해보면서 아는 거예요. 좀 찾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저는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데 네. 공부하다가 밥 먹고 항상 저는 졸려서 식곤증이 좀 심해가지고 여기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엎드려서 저는 입을 벌리고 자야 됩니다. 왜냐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라 이걸 내리고 그리고 그 밑에 휴지나 손수건을 깔아야 돼요. 침이 나면. 약간 지저분하긴 한데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입을 다물고 이렇게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게 저에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시간이라 15분은 내가 진짜 온몸에 힘을 빼자라는 생각으로 사실 입을 다물면 힘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입을 벌리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는 게 정말 개운해서 그런 거를 이제 채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에게 맞는 것들을 사실 많이 시도해 보면서 찾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좀 그 시간 관리, 자기 관리 팁을 한 요약해서 뭐 몇 가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3가지 내지는 뭐 그 다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자기 관리의 팁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의 통일성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즘에 핸드폰이 너무 재밌잖아요. 재밌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사실 저도 이렇게 보고 많이 잤거든요. 근데 이제는 12시에 무조건 자려고 뭐 제 손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놓고 거실에 놓고 이렇게 방에서 잔다거나 이제 그 시간을 통일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제가 그 일을 받았을 때 예전에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더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제대로 해야지라고 하면서 미루기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딱 일을 받았을 때 전체 예를 들어 시간이 10일이 걸리는 일이다 그러면 이틀 안에 80%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그 골격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먼저 레포트라든가 레포트라든가 그런 거를 과제나 이런 거 부탁받아서 받자마자 내가 전체 20% 자기 관리 시간 안에 뭐 이렇게 좀 쉐어해달라고 이런 부탁 받아서 근데 이거를 사실 지난주에 받아서 진짜 시간이 부족하긴 했는데 받자마자 그래서 내가 뭘 얘기하지?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지난 주말에 이제 다 이렇게 조금 골격이나 이런 것들 살을 붙이기 전 단계 좋습니다. 근데 이런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일을 받았을 때 이제 나중에는 엄청 밀려서 이게 정말 눈덩이처럼 커졌었는데 지금은 받자마자 조금씩 해놓으니까
이제 이런 게 정말 순장의 바쁜 삶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네, 두 가지. 네, 사실 많은 거 저도 많은 걸 하고 제가 있지만 궁금한 거는 저도 예전에 해봤는데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3D 바인더처럼 그 시간표에다가 이제 스케줄을 막 적었는데 네. 오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만날 사람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읽어야 될 책이 있고 공부할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 대표 간사가 예를 들면 캠퍼스 그 담당 간사인 강모 간사님이 갑자기 뭘 부탁을 했어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 다음에 그럴 때 어떻게 자기 관리 속에서 조절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네. 근데 저도 그러면 당황합니다. 왜냐면 제가 계획했었고 이제 제가 쓰기로 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침범받으면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인데 사실 이게 언제 깨졌냐면 내 계획과 내 노력보다 사실 더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는 사실 이 인식을 하게 된 게 얼마 이제 되지 않았는데 이 인식을 하게 되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때로는 안 돼도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살지 못해도 때로는 내 계획을 벗어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야 될 사람이고 또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이제 순종합니다.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하기 위해서 미리 진작에 이렇게 미리 진작에 일을 끝내놓는 사실 그거를 계획을 이제 세워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해 오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좀 끝내놓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교제하는 자매가 있다고 한다면 교제하는 자매랑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일이 막 갑자기 누가 부탁을 받았어요. 이렇게 강성철한 사람한테 부탁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사실 이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네,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데이트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처럼 사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시간이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켜서 하는 건데 데이트도 뭐 지켜서 할 때도 있지만 무조건 지켜야 되는 날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최대한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양해를 구하거나 간사님께 아니면 그거는 상대방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제 조율을 하는 식으로 사실 유연하게 하고 있어요. 유연하게 네. 좋습니다. 뭐 충분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이제 자기 관리를 3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제대하고 나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자기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축복이나 뭐 깨달음이 있다면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자기 관리라는 것을 통해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건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연속성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속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데 사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시간이 확보가 필요한데 이것이 되려면 저의 시간을 관리하고 계획해야 되는 게 필수적인 거더라고요. 제가 가장 먼저 무너졌던 게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였고 동역자와의 교제였는데 이제 그 시간 관리를 하면서 사실 가장 회복된 부분이 제가 인지하는 거였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구나를 깨닫게 된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오늘 정말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사실은 가장 기쁜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내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정말 쫓기듯이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하면서 수동적인 삶을 살았었는데 이렇게 시간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립되고 나니까 능동적인 삶으로 바뀌면서 진짜 너무 저에게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시간 관리해야 되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것이 저한테 이렇게 박혀서 그래서 나누고 이제, 싶었어요. 네, 좋습니다. 지난 학기에 좀 자기 관리를 통해서 좋은 열매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지난 학기 성적 얼마 나왔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난 학기 부분 성적 아니지만 4.0 나왔어요. 4.0. 근데 이건 정말 자기 관리를 하면서 뭐 지난 학기는 4.0이었지만 사실 작년에 사실 제가 총순장을 하면서 3.9를 맞았었어요. 근데 그때가 사실 지금보다 사실 더 바빴었는데
총수장 하랴, 소모임 하랴. 그때 사실 가장 많이 자기 관리에 대해서 제가 훈련했던 부분이어서 네, 이렇게 보여지는 성과가 있게 되니까 또 제가 더 이렇게 자기 관리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하고, 사실 가장 큰 건 저도 때로는 상황과 환경에 이렇게 계획을 잘 못할 때도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계획과 내 노력보다 사실 더 큰 범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인식하고 있어서 때로는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아니면 계획대로 안 된다 해도 다시 이제 그것을 내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삶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사용하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정말 이 얘기는 뭐 다 못한 것 같은데 이 얘기는 해주고 싶었다. 짧고 굵게. 다 했는데 네. 네. 근데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전에 어떤 간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실성이라는 밑바탕 위에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 제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공감하는 영역이라서 정말 자신에게 하나님과의 정말 이 교제를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방해하는 영역들이 있는지를 방해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사실은 끊어버려야 되고, 또 그것을 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의 삶에서 돌아보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사실 순장의 삶이 분주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성장을 또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열매를 경험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용현 형제는 제가 이렇게 좀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보다 지켜보고 또 옆에서 이렇게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 때마다 이렇게 늘 만나는 사이거든요. 저희 조카들 다 가족들 하면 한 20여 명 되는데 막 그 조카들이 막 자기들이 게임하고 하는데 용현이가 안 보여서 어디 가서 뭐 하나 보면 이제 한쪽 방에 가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모습 보면서 역시 대전시 총순장답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좋은 도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방송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자, 그런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면 우리의 성령 충만과 우리의 시간 관리는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2학기의 삶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수고한 우리 용현 형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